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4장 정석 거시경제학 국제수지와 환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목차는 이렇게 국제수지에 대해서 보고 또 환율과 환율제도 그리고 환율의 결정과 변동 이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수지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자, 5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영어로는요, Balance of Payment다 해가지고 BOP 이렇게 또는 BP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GDP랑 같이 유량의 개념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나라 거주자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과 다른 나라에 있는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거래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다 가능한 교환되는 거래가 되는 것들을 외화가 뭐 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남거나 모자르게 되었는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것을 국제수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체계적이라는 것은 뭔가 통일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외화가 들어오는 것은 수취되는 란에다가 쓰고요, 나가는 것은 지급되는 란에다가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국제수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국제수지표 기본 구조는요, IMF의 기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경상수지와 그리고 자본금융수지, 금융계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차변과 대변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요거는 그냥 나중에 보시고, 경상수지에는요, 기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상품, 서비스. 상품이라 하면은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되는 것이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수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다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본원소득, 일을 해서 받게 된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료, 임금 수지, 아니면 투자 소득 수지, 내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얻게 된 이득을 바로 본원소득 수지라고 하고요. 이전소득 수지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대가가 없이입니다. 대가가 없이. 그래서 외국에 있는 친인척에게 뭐 송금하려고 한다, 무상으로 원조해 주는 것들, 아니면은 국제기구에다가 무상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부를 이전하게 되는 것을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수지에 대한 항목이고요. 자본수지에 대한 항목은요, 자본을 거기 보시면 이전한다거나 비생산, 비금융 자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금융계정은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 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 증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항목과 계정에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552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 상품, 거기 보니까 뭐 선물, 옵션, 스왑 거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또 준비자산 증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차 및 누락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금융계정을 한번 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파생금융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초자산에 대한 기반을 둬서 어떤 파생된 거래 상품을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외환, 예금, 채권, 주식, 그게 바로 기초자산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파생되는 거래 상품으로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초 자산이 부채의 미래 가치를 그걸 사고 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있고 옵션 거래, 스왑 거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살짝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관련된 파트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투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금융 거래를 다 포함하게 되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금융 상품, 준비 자산 이런 것들은 뺀 나머지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준비자산 증감료, 외환 보유액의 어떤 변동과 관련된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요, 실제 오차 및 누락은 나머지 등등 요거 이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차변과 대변이 이게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걸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국제수지표 작성과 관련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이걸 뭐 지금 어떻게 일일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상품 수지가 뭐 나가고 들어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쭉 밑에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요. 우리 책에 555페이지에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보시면 오차 및 누락 해가지고 양쪽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스로 금전출납부라 해야 되나요? 가계부라 해야 되나? 나의 자금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살짝 뭐 요 내용을 꼼꼼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 하는구나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국제수지 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국제수지는요, 국가 간의 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오는 게 더 많은가, 나가는 게 더 많은가, 그겁니다. 그래서 BP라고 말씀드렸죠. 국제수지 BP 5자를 빼기도 합니다.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는 그 상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이게 이제 제일 커요. 금융계정이 있고 그런데 얘가 제로가 되는 경우가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똑같다 해가지고 바로 우리는 이게 균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국제수지가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국제수지가 흑자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는 게 더 많았으면 국제수지가 적자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기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이 자본수지도 없다라고 할 거야. 그리고 금융계정도 그냥 없고요. 경상수지가 이제 수출 빼기 수입이니까 X-M 이렇게 쓸 겁니다. 주로.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여기 너무 글씨가 커서 공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고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Y라는 국내 총생산은요. C, I 거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정부 지출 들어가게 되고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우리 거시경제 관련한 균형식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요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식을 조작을 하는 거죠. C와 나머지를 저쪽으로 다 집어넣어요. 아니면 이쪽을 다 집어넣어. C를 전리 집어넣고 I를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쓸 수가 있습니다. Y-C I 요 G까지도 보낼게요. G까지도 보내면 X-M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X-M이 뭐다? 얘가 순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출이고 얘가 바로 경상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상수지 이렇게.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요, 조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t를 빼주고 t를 넣어줘요. 아시죠? 이거 y-t -c 이렇게. 그 다음에 t를 다시 넣어줘요. t-g 그 다음 -i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 식이 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게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니까 얘가 민간의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T에서 G를 빼는 거잖아요. 이게 정부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둘을 합하게 되면 이게 국민저축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 밑에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S라고 쓸게요. 이게 국가 전체의 국민저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죠. 그래서 저축에서 투자를 뺀 나머지가 순수출하고 같다라는 요 마지막 식 있잖아요. 그것도 잘 체크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기본적이 되는 국제수지 균형과 관련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거 어떻게 보시면 거시경제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요. 우리가 환율과 환율 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